캘리포니아에서 가솔린차 판매 금지 정책 승인 계획을 냈다. 이게 그래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 건데 요런 내용이에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2035년부터 가솔린차 판매 중단 검토. 이거 나왔던 내용 아니야? 예. 이게 기존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기존에 나왔던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환경청이랑 환경보호청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는 이게 구체화가 돼가지고 거의 확정이 되는 거구나.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연방정부 국가잖아요. 여기는 캘리포니아하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하고 또 싸움이 붙을 거예요. 소송 비용을 지금 모으고 있다라 그러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온 거고 캘리포니아주가 이제 여기 이제 주별로 다릅니다. 미국은 특이한 나라예요. 2035년도부터 이거 알고 있었던 얘기고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완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기오염 방지법에 근거한 캘리포니아주의 특별 권한을 인정하고자 한다. 누가? 바이든 행정부가. 그러니까 끝까지 가면서 뭔가 이렇게 알박기 해놓고 가는 거예요. 정권 이양기 알박기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연방정부보다 더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는 권한으로 미국에서 가장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으로 분류됐던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제 환경당국이 보다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특정 상황에 한해서 다른 주들도 캘리포니아주의 환경 기준을 자체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한 10개에서 11개 주가 따라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럼 전체 전기차 판매 중에서 캘리포니아가 한 40% 먹거든요. 그럼 이게 꽤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가지 전략들을 상당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급 효과가 적은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실리콘밸리부터 해갖고 캘리포니아가 전기차가 가장 많이 다니는 동네잖아요. 원래 이제 테슬라가 여기 있다가 텍사스로 넘어간 거고 싸워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열받아가지고 해줄게 테슬라 빼고 요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결국에는 이제 이 금지 정책을 승인할 계획이다. EPA가 환경보호청이 이게 주요 골자입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캘리포니아주 전기차 전환 정책 승인이 미국 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바꿀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현 가능성, 여러 가지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도 지금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말에 지금 알박기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볼 땐 그냥 이거 알박기입니다. 근데 알박기 해주는 게 되게 많아요. 반도체 칩스법 지금 막 이제 보조금 같은 거 이제 확정 짓고 나가려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뭐 IRA도 미리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주는 건데 이게 연도별로 줘야 되는 거여가지고 내년, 후년 그 다음에 그 줘야 되는 예산들을 취소해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무기력화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주고 나가는 건데 못 주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알박기를 시켜버리는 거죠.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렇게 되면 많이 무기력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엄격한 배기가스 규제를 논다. 어디서?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서. 그래서 2023년 말 현재, 작년 말 현재 뉴욕, 매사추세츠 이런 13개 주가 캘리포니아 규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의 40% 이상이 직접적 영향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인 대립각이 이제 선다는 거거든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하고 대립각을 아마 캘리포니아 주정부하고 이 주지사가 또 이제 잠룡이에요. 잠룡이니까 아마 세울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인이죠. 지금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을 하게 되면 맨데이트 지건 했잖아요. EV 맨데이트 지건. 그러니까 전기차의 의무화를 모두 다 그냥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인수위 쪽에서도 지금 바이든의 EV 정책을 롤백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지금 전기차 시장이나 그 다음에 친환경 쪽이 규제가 친환경 쪽이 지금 롤백이 되고 원상복구가 되려고 하는 찰나에 캘리포니아 이런 그 움직임들은 그리고 같이 움직여주는 한 10개 정도의 주들의 움직임은 한 절반 정도 되는 거잖아요. 상당히 또 이제 무력화를 시킬 수 있는 상당히 그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거든요. 행정부의 권한에 지금 이제 도전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 나라는 도전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아요. 그냥 가능한 거예요. 그냥 캘리포니아 주에서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나라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캘리포니아주의 움직임은 공화당 의원들도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면서 반발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이게 또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서 이렇게 움직여버리면은 뭐가 있냐면은 자동차 산업에서 전동화가 되잖아요.
그럼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이거는 여러 번 좀 설명을 예전에 해드렸던 거고 요즘에는 많이 안 나왔던 얘기인데, 내연기관차는 조이고 닦을 게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컨베이어 벨트 가야 되는 것들도 많고 뭐가 많은데 이거 할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동자들 인원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UAW라고 그래갖고 전미 노조가 있잖아요. 그 노조에서 계속 반발을 하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막무가내는 아니에요, 이 나라는. 그러니까 늦춰달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의 일자리가 조금 이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벌고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좀 이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협상을 하고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알아요, 이 나라도 이 일자리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를. 그러니까 일자리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를 아니까 또 이제 공화당 의원들, 캘리포니아 주의 움직임 자체가 공화당 의원들도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내연기관을 타고 싶을 수도 있고, 그냥 일자리가 지금 이렇게 EV로 다 넘어가게 되면은 사라지게 되는데 니네 어떻게 할 거야. 이건 근데 공화당 의원 가운데에서 배터리 공장이 없거나 아니면은 전기차 공장이 없거나 그래갖고 그거를 그 배터리 벨트라 그러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벨트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런 공장지대가 아닌 곳에서 지금 의원을 하고 있는 양반들의 이야기고, 공화당 의원들의 이야기고, 실제로는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에서도 자기네 뭐 조지아부터 해가지고 자기네 지역구에 이 공장들이 배터리 공장이나 전기차 공장이 있는 양반들이 또 안 그래요. 19명은 19개 주예요 그게. 그 지금 이해관계가 다 다릅니다. 예. 그래갖고 지금 굉장히 이게 첨예하게 갈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은 향후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법적 측면부터 보자면은, 법적 측면에서 트럼프가 취임을 하잖아요. 행정명령만으로도 캘리포니아주의 특별 권한, 이 권한을 철회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어려울 거라는 지금 이제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행정명령만으로는 어렵대요. 네. 행정명령을 그냥 하루에 딱 이렇게 해갖고 괴롭힐 수는 있대요. 행정명령이라는 것 자체가 세부 내역을 장난쳐갖고 괴롭힐 수는 있는데 이 권한을 철회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앤 칼슨이라고 환경법 전문가가 있는데, EPA가 자체 오염 규칙 준수를 위한 기준 설정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취약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다만 공화당이 의회를 이제 거쳐가지고 레드 수입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죄송합니다. 하원에서 지금 220대 215예요. 네, 지금 보면은 의석이 상원이 52대 47인가? 아마 이 정도 될 거예요. 46인가? 요 정도 돼요. 40, 요 정도 되고 하원이 220대 215예요. 그래갖고 다 공화당이 이기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217대 215거든요. 왜냐하면 두 석은 그 행정부로 갔고요. 한 석은 그 요번에 낙마를 하면서 탈퇴를 해갖고 그래갖고 100일간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217이면 한 명만 이탈을 하면 끝나는 거여가지고 요게 그렇게 만만치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바꿔버려갖고 상하원을 거쳐가지고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그게 지금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는 가능은 한데 그냥 하면 돼! 라고 하려면은 그냥 완전히 장악이 돼 있고 다 막아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긴 해요. 근데 다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하고 2기 행정부 때의 장악력과 준비된 능력 자체는 다릅니다. 트럼프 이번 2기 행정부는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이건 제가 트럼프 그 당선 첫날부터 계속 전해드렸던 거예요. 만만하게 뭐 공약을 이행을 못할 것이다, 이 사람 그냥 다 뻥카일 것이다, 아니에요. 그때는 그렇게밖에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는데 이번엔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가 다 돼요, 조건이. 그래서 이번에는 트럼프 아무것도 못할 거, 이렇게 생각할 문제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들어오면 이게 특별 권한을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산업적 측면에서는 뭐예요? 이미 상당수 제조사들이 전기차 전환을 위한 투자를 단행했기 때문에 이거를 투자를 좀 후퇴하려는 경향도 최근에 있긴 하지만 신모델 계획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업체들도 계속 우리나라죠? 배터리 업체들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 들어가가지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단행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공장 짓고 있고 내년에 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보게 된다면은 이게 쉽사리 그렇게 바꾸는 게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현지에선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테슬라의 성공, 그리고 중기국 자동차 업체들의 급성장, 이런 거 전기차 시장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성장이 워낙에 지금 올해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하도 이제 전기차 안 된다 그러고 배터리 안 된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니까 시장이 오히려 다운이 된 걸로 아는데 시장은 계속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 성장을 하는데 그만큼 실적이 못 받쳐주는 거고 기업들이 그 예상했던 것보다는 전기차 시장의 확장성이 좀 떨어지니까 거기다 캐즘이 좀 생각보다 오래 가니까 주가가 거기에 반영을 하는 거고 주가가 워낙에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급하게 내려왔고 그러면서 수급적으로 이탈이 생겼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심리적인 변화나 그다음에 여기에 쌓여 있는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까지 나와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힘들게 가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뭐예요? 트럼프의 취임이 이미 진행 중인 전기차 전환을 완전히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라는 게 중론인 거죠. 다만 연방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로 인해서 2035년이라는 이 목표 시점이 좀 이제 주별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가 해리스 행정부로 바뀌어가지고 그냥 문의만 바꿔가지고 민주당이 계속 왔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였어요, 이거는. 그럼 지금 전기차 배터리 주주들 해피했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해피했을 겁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는 아닐 거예요. 예. 지금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꽤 지금 주도주로 올라왔을 확률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문제가 있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모든 게 지금 불확실해졌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의 이런 움직임 자체도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거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캘리포니아가 몇 개 주에서 한다고 해도 전반적인 기조 자체는 늦춰질 수 있는 연기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정책이 지금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투자사들 자동차 회사들, 배터리사들 입장에서도 투자 계획이나 생산 전략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이 모든 것들이 불확실성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상황에 따라서 대응 전략 수립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요 그 EPA에서 그 요번에 승인을 딱 때려버리고 나면은 완전히 최악의 상황은 좀 벗어나가지고 캘리포니아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7,500불 받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예, 테슬라 못 받고 거기서 또 사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좀 한숨 돌리는 계기는 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이제 불확실성은 계속 상존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로 들어서면은 배터리 공급망이 아마도 전기차 공급망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거는 확실하게 보입니다, 지금. 이거는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해요, 이제. 아무리 읽어봐도 배터리 공급망을 안보로 쳤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전기차는 배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요런 거죠. 우리가 이제 교집합이 있잖아요. 아니 교집합이 아니라 이게 전체가 있고 이걸 이제 우리가 U라고 했었나요? 학교 다닐 때? U가 있고 그다음에 이 안에 이제 요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있고 그쵸?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교집합이고 뭐 이런 것들을 배웠었잖아요. A, B의 교집합은 C다 뭐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 때는 이렇게 떼어놓아 볼게요. 예. 이 전체 안에 EV 시장이 이제 이 전체 전기차 안에 배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배터리라는 거 안에 전기차도 있고 로봇도 있고 AI도 있고 그 다음에 광물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안보도 있고 드론도 있고 이런 식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바뀌고 있는 것들은 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배터리 공급망을 안보로 규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중국 배제 움직임은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요런 가운데에서 배터리 소재 등에 대해서 관세부가 낸다고 했잖아요. 우방급들하고는 협상을 하는 구조로 갈 겁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공급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적극적으로 잘 알리고 대대적인 투자를 우리가 이어가고 있어요. 선생님들 우리랑 해야 돼. 지금 트럼프 형님 이거를 해야 되는 게 지금 트럼프 인수위 전기차 배터리 세액공제 폐지 권고하지 않을 것 K배터리 한숨 돌리다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AMPC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생산자가 만들 때 첨단 제조 세액공제 제조를 할 때 그 어느 일정당 얼마씩 몇 달러씩 공제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제조사들이 받는 거고요. IRA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가서 이제 받게 되는 세액공제가 있고 그러니까 소비자 구매 가격을 낮춰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배터리가 생산을 할 때 세액공제를 맞춰주는 게 있는데 중요한 건 사실은 AMPC였어요. 예.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중요도로 따지면 어떤 게 중요하냐 이거는 뭐 경중을 논할 수가 없는 문제긴 한데 일단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많이 팔려야 되는 거니까 7,500불도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7,500불이라는 게 없어지게 되잖아요. 소비자들은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럼 판매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판매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재고가 쌓입니다. 재고가 쌓이게 되면 기업들은 돈이 안 돌게 돼요. 문제가 생깁니다. 안 좋아요.
근데 AMPC가 없게 돼요. 그러면 이제 흑자가 적자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선 미국에다가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미국에다 투자해갖고 하는 거 투자 비용 들어가죠. 그 달러로 다 지어갖고 지금 달러 부채죠. 어마어마한 돈 들어갔죠. 그리고 현지의 인력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말 더럽게 안 듣는데요. 문맹률도 높대요. 이거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현지 사람한테 들은 거예요. 거기 운영하고 계신 우리나라 기업 상장 기업 임원한테 들은 거예요. 굉장히 그 곤란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간 이유는 뭐겠어요? 아, 현지가 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현지에서 해야지 세액공제를 주니까 맞춰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주판 두들겨 보니까 나으니까 간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준다 그러면 골 때려지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였습니다. 현지에서 하면 생산 비용 더 늘어나요. 우리나라에서 해가지고 그냥 던지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관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부터 해가지고 그 현지의 비용이 그 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지에서 만들어갖고 그냥 주는 게 이동 비용부터 해가지고 충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득이 된다고 기업들도 판단을 했겠죠. 그래갖고 간 건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갔는데 이거 AMPC까지 빼버린다 그러면 그건 진짜 낭패가 될 수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적자폭이 훨씬 커질 수가 있었겠죠. 근데 이거를 인수위원회가 권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어디서? 블룸버그에서 나온 이야기가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블룸버그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인수위에서 얘기했습니다. AMPC 폐지를 권고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AMPC는 유지하도록 권고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또 이제 너무 급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이건 긍정적인 소식으로 우리 기업들한테는 볼 수가 있는 얘기죠. 블룸버그는 이 관련 문서와 취재원 발언을 종합해서 인수위가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해서 미국 내에서 생산한 핵심 부품에 제공하는 첨단 제조 세액 공제 AMPC라는 부분을 폐지를 권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를 블룸버그가 한 거예요. 최근까지 인수위에서 나온 문서를 로이터에서 보도를 해갖고 이제 충격이 있었던 거잖아요. 뭐 보도했었어요, 얼마 전에. 7,500달러 보조금 소비자 세액공제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건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이거 다 할지 아닐지는 좀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 이거 만약에 싹 다 없애버리면 캘리포니아는 살아있으니까 캘리포니아에서 벌충이 된다 라는 얘기들이 나왔던 거고 인수팀은 아울러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건설 비용을 다 빼버릴 거다. 이제 그거를 이제 어디다가 넣어요? 광물 공급망 만드는데 사용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와 핵심 광물, 충전 부품 이런 전기차 공급망에 관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이 핵심이었어요. 로이터 보도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국가 안보에 위협을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방국들하고는 협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광물 부분은 안보 영역으로 들어가고 동맹국 협상이 필요하다. 7,500달러 소비자 세액 공제는 완전 폐지 혹은 줄어드는 영역으로 시장에선 인지를 하고 있던 거예요. 관건은 결국엔 이 AMPC였다는 거죠. 근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것도 그냥 다 통신사에 따르면인데 폐지를 권고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같은 곳이에요. 인수위원회가 밝혔다라는 거예요. 자, 잘 보셔야 되는 거 트럼프가 말한 거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인수팀에서 권고한 겁니다. 다만 이 워딩 자체, 이 권고사항 자체로 시장이 흔들흔들거렸던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요거를 폐지를 권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거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AMPC를 통해서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게 없어지면 사실 문제가 되게 커지거든요. 이건 진짜 좀 치명적이에요. 지금 당장 숫자에 치명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7,500불이 없어졌다라고 할 때는 그건 이제 추정치예요. 그럼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얼마나 더 안 살 거냐 이건 추정치예요. 물론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것도 추정치도. 근데 이거는 AMPC가 사라졌을 때는 적자폭이 얼마가 되는지는 이미 나와 있잖아요. 숫자로.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기업들도 AMPC가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것까지 감안을 하면서 지금 영업이익률을 높이겠다라고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하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 AMPC나 소비자 세액 공제는 줄어들어요. 앞으로. 이거 없어지는 겁니다. 보조금이라는 건 여러분 없어지는 거예요. 다만 지금 이 보조금으로 시장을 키워야 되는 상황에서 사라지게 되면 시장이 커야 될 때 못 큰다라는 거죠. 그러면 클 수 있는 애들이 독점적으로 치고 나가는 건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중국 배터리가 되거나 자칫 잘못하면은 테슬라 독점 구조로 다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AMPC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소비자 세액 공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지금 AMPC를 제일 많이 받는 곳은 아무래도 LG엔솔입니다. LG엔솔은 잘못하면 흑자에서 적자 전환할 수도 있고요. SK온 같은 경우에도 이거 AMPC로 통해 가지고 흑자를 전환했는데 또 뭐 위험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AMPC 거의 안 받고 있는데 이제 받으려고 하는 데가 삼성 SDI잖아요. 이게 지금 영향권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는 겁니다. 배터리 3사가 분기별로 최대 수천억 규모의 세액 공제를 받았을 정도로 의존도가 높은 거예요. 근데 이번 보도를 통해 가지고 트럼프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여파가 다소간에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지금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블룸버그가 뭐라 그랬냐면 인수위 권고안은 트럼프 당선인의 전기차 지원 폐지 공약이 소비자 지원책 대신에 자국 내 제조업체의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으로 구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인수위가 환경 검토를 완화하고 인프라에 빠르게 허가를 내야 된다. 이것도 이제 권고안에 담겼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이제 연장선이에요. 배터리 공급망이랑 이런 것도 연장선인데 요번에 중요했던 거는 요 AMPC에 대해서 날려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요 관련 내용들을 한번 짚어드릴 필요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던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